코스피 5천이라는데 왜 내 통장은 그대로일까요? 이 원리 모르고 박수만 치면 오히려 노후 자금이 새는 구멍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5천을 넘었다는 소식,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3일 나경원 의원이 축 빼들 때냐? 실물 경제가 그만큼 나아졌냐라고 지적한 이야기까지 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코스피가 올라가도 체감 경제가 답답한 이유 3가지, 그리고 지금 5분 안에 내 돈을 지키는 점검 체크 7가지를 가정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주식이 오르면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행동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빅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주가 지수는 내 생활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돈의 흐름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수와 장바구니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먼저 사실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2026년 1월 22일 코스피가 장중 5천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딜링룸이 들썩이고 반도체 주식이 강했다 이런 말이 쏟아졌죠. 그리고 1월 23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요지는 이거였어요. 기업들이 해낸 성과는 인정하지만 원화 가치는 약해지고 물가 부담은 여전한데 지수만 오른 걸로 스스로 축배를 드는 건 이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 어르신 통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질문 하나만 잡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면 내 삶도 5천만큼 좋아져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이죠. 그런데 현실은 왜 다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코스피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아니라 큰 회사들의 주가 점수판이라는 점입니다. 코스피에는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업종이 대표적이죠. 이 회사들은 물건을 해외에 팔아 달러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높아지면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꿨을 때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주가가 오르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감정이 확 내려가죠. 환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웃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힘드냐?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기름값, 사료, 곡물, 커피 원두 같은 게 대표적이고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해외 원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반짝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나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주가와 체감은 따로 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식시장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먼저 봅니다. 지금 당장 경기가 힘들어도 앞으로 반도체가 잘 팔릴 것 같다, 기업이 돈을 더 벌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반대로 내 월급이나 연금은 당장 다음 달 생활비에 맞춰 움직이죠. 그래서 주식은 먼저 뛰고 생활은 나중에 따라오거나 아예 안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물가가 5%라던데 그런데 뉴스에서는 물가가 2%대라잖아. 뭐가 맞아? 이런 질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였고 생활 물가 지수도 2%대였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체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자주 사는 품목이 많이 오르면 내 체감 물가는 훨씬 크게 느껴져요. 특히 과일, 채소, 외식비처럼 매주 사는 항목이 오르면 체감은 금방 커집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보고 싸우기보다 내 집 장바구니가 어떤 품목에 민감한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답답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대응도 분명히 생깁니다. 오늘은 투자 권유를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 어떤 위협이 커졌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방어할지, 이걸 생활 언어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같이 점검해 볼게요. 종이와 펜이 있으면 가장 좋고 없으면 머릿속으로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먼저 내 돈을 3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 덩어리는 한 달 생활비, 둘째 덩어리는 1년 안에 쓸 큰 돈, 예를 들어 병원비나 전세보증금 같은 돈이고, 셋째 덩어리는 그보다 더 먼 미래의 돈, 즉 노후자금입니다.
이 세 덩어리를 한 통장에 섞어두면 코스피가 오르든 떨어지든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율이 올라갈 때 내가 직접 타격받는 항목을 딱 적어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 자녀 유학 비용이 있다, 수입약을 꾸준히 먹는다, 차를 몰아서 기름값에 민감하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환율은 내 생활에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때 방어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봅니다. 예금 이자처럼 원화로 받는 돈은 환율과 상관이 크지 않지만 달러로 수익이 나는 회사의 주식이나 달러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흔들림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달러가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생활비까지 끌어다 환율에 베팅하면 안 됩니다. 환율은 단기에는 누구도 정확히 못 맞춥니다. 방어는 작은 비중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기본 점검이고 이제 실수 방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코스피가 급등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뉴스에서 지수가 오르면 마음이 급해져서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비싸질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급등 뒤에 조정이 올 때가 많아요. 특히 코스피처럼 지수가 크게 올라온 뒤에는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 마음만 다치고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내가 산 게 코스피 전체가 아니라는 걸 잊는 겁니다. 코스피는 수백 개 회사의 평균 점수인데 나는 그중 몇 개만 삽니다. 지수는 올라도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만 보고 내 수익을 기대하면 실망이 커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노후자금과 여유자금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어르신에게 노후자금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그건 내 돈이 내 그릇을 넘은 겁니다. 이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구간이에요. 대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현성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주식이든 달러든 어디에도 보내지 않는 돈입니다. 그 다음으로 1년 안에 쓸 돈도 변동성이 큰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두 덩어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유가 있는 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만 가지고 아주 천천히 분산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산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는 것, 이게 전부예요. 원화 예금만 있으면 환율에 약하고 주식만 있으면 변동에 약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과 내 생활비 구조에 맞춰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7세 김영자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를 예금에 넣어두고 생활하시다가 코스피가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주변에서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을 듣고 생활비 통장까지 빼서 한 종목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건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 달 생활비를 따로 떼어놓고 1년 안에 쓸 병원비 예상도 적어놓고 남는 돈이 진짜로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야 천천히 분산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큰 성과는 수익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뉴스와 연결해서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5천은 분명 큰 사건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업종이 강하면 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내려간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은 반짝, 한쪽은 주춤인 시간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뭐냐? 지수만 보고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주가지수는 희망일 수 있지만 생활비는 계산입니다. 희망은 희망대로 반갑게 보되 계산은 계산대로 차갑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000픽 같은 큰 숫자가 나올 때 뉴스 보는 법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5,000이라는 숫자만 크게 보이면 마음이 들뜨거나 불안해지죠. 이럴 때는 딱 두 가지 숫자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 둘째는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물가가 체감에서 더 무거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지수의 의미가 훨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주식이 좋아도 환율과 물가가 나빠지면 내 생활은 힘들 수 있다는 걸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코스피가 오르면 연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은 물가를 기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적연금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수 뉴스에 반응하기 전에 내가 받는 돈이 어떤 기준으로 오르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포 애프터로 아주 쉽게 그려드릴게요. 예전에는 통장 하나에 월 생활비도 넣고 비상금도 넣고 노후자금도 넣어두고 거기서 주식도 하고 달러도 사고 이렇게 섞여 있었죠. 그러면 코스피가 오르든 내리든 매일 마음이 출렁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세 덩어리로 나누고 생활비는 고정, 단기자금은 안정, 장기자금만 천천히 분산 이렇게 바꾸면요. 코스피가 5천이든 4천이든 내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이 차이가 노후에서는 정말 큽니다. 한 가지 팁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예금도 만기를 한 번에 몰아두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만기를 몇 달 간격으로 나눠두면 금리가 변해도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식이나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결정하는 돈이 커질수록 실수할 확률도 같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7가지 점검을 한 문장으로 다시 묶어드릴게요. 생활비와 단기자금은 절대 흔들지 말기. 내 장바구니에서 환율 영향을 받는 품목 적어보기. 환율 방어는 작은 범위에서만 하기. 뉴스 급등에 따라 사지 않기. 지수와 내 종목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기. 노후자금은 잠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만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 미션 드릴게요. 댓글에 내가 조일 체감하는 장바구니 품목 하나만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과일, 외식비, 기름값, 약값 이런 식으로요. 댓글을 보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환율과 물가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